자, 이렇게 지금 가족에 있어서의 좀 발병률 높은 암들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암과 관련된 질병들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최근 대세로 떠오른 그런 암 보험도 있다라고 해요. 아마 이런 지금 표를 좀 반영해서 또 떠오르는 그런 보험이지 않을까 싶은데 담보 어떤 걸까요? 네,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라고 해서 예전에는 우리가 요 암세포를 잡기 위해서 다른 좋은 세포들까지 죽여야만 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그 갑자기 우리 선생님께서 야, 불시에 책상 위에 가방 올려 해서 소지품 검사한 거 기억나시죠? 저만 했나요? 아니죠. 그죠? 그래서 막 학생들이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뭐 담배라든가 뭐 다른 기타 용품들을 갑자기 불시에 점검을 하는데 우리 영화에서도 보면 앞쪽 자리에 있는 애들은 그런 거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앞쪽 자리에 있는 거 가지고 있지 않아요. 뒤에 꼭 문제아들만 이렇게 검사하면 되는데 이 앞쪽 자리에 있는 착한 애들까지 이렇게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공부도 못하게 되고 시간을 뺏기게 되는 거였죠. 예전에는 통째로 이렇게 치료를 해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도 빠지고 구토도 하고 이렇게 부작용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그 뒤에 그런 잘못을 했던 애들만 이렇게 검사하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렇게 치료하게 되면 결국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암 담보가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암 진단비와 수술비, 항암 약물 치료비만 나왔는데 우리가 그거 말고 정말 이제 조금 부작용을 줄이고 나쁜 애들만 죽이는 치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장해주는 특약과 보장이 있다는 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 이제 건강한 세포들을 더 활성화시켜서 나쁜 애들을 죽이자. 그러니까 나쁜 애들을 찾아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애들을 우리 더 힘세게 만들어서 차라리 나쁘게 죽이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몸에는 세포가 60조가 있습니다. 60조 개가 있습니다. 근데 하루에 1000개 넘는 암세포가 생겨나요. 하루에도. 근데 이 건강한 세포들이 이 1000개 넘는 암세포들을 죽이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건강한 세포들이 만약에 힘이 약해지고 암세포가 더 활성화됐을 때 우리가 암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지금 아직 여기까지는 담보가 아니지만 2단계까지는 우리가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 암보험이 나왔으니까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암보험이 있지만 이런 특약들은 빠져 있을 겁니다. 오늘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병이 다양해진 만큼 치료법도 이처럼 다양해지고 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아직 3세대까지는 정확하게 이제 나와 있는 것 같진 않고요. 2세대 표적 항암제 치료와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많이 들어보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보험을 통해서도 이제는 보상도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점 이제는 집중해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웬만한 암은 이제 이 2세대 표적 항암 치료를 가지고 치료가 좀 가능해져 보이는데 맞을까요, 그러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모든 암들을 바로 이제 표적 항암이나 면역 항암으로 치료를 하면 참 좋겠지만 아직까지 의학 기술 거기까지는 와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아까 남성분들, 여성분들 4가지 암 관련된 부분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표적 항암 치료에서 가능한 암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표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먼저 소외감인 생식기암 관련된 부분은 모두 다 치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여성암이 2위였죠. 자궁암, 여성암이 5위와 7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남성암의 3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대장암은 남성암 2위, 여성암 3위, 또 방광암은 남성암 7위, 갑상선암은 여성암 1위와 남성암 4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계속 기억하라고 하시는 암 같은 경우가 이렇게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암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폐암, 위암, 간암, 신장암, 그리고 피부암, 난소암 여기까지만 가능해요. 나머지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암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암들은 아직까지 면역 항암 치료제나 뭐 표적 항암 치료제에 관련해서 치료약이 나온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고해감에서도 혈액암, 뇌종양, 췌장암, 식도암 이런 암들은 보험회사에서 고해감이라 해서 보험금을 조금 더 드립니다. 특약을 가입하신 분들. 왜 보험금을 조금 더 드리냐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좌측에 있는 암들보다도 발병할 확률이 현저히 떨어져요.
특히 뭐 혈액암 같은 경우는 전체 암 환자의 한 0.5%만 차지를 하고 있을 정도이고요. 뇌암 같은 경우도 1%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가 가입한 암보험에서도 내 보험사가 암보험을 일반암으로 지급을 하는지 아니면 유사암을 지급하는지 이 부분을 한번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암에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소개해드렸던 이 암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또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좀 다행인 것은 주요 발병하고 있는 암과 관련된 부분에서만큼은 보상을 또 받을 수 있어 보여서 이 부분은 주목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암 종류 외에 또 다른 장애물이 있는지도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용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괜찮을까요? 비용 부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적항암 치료제 같은 경우는 왜 비용이 많이 드냐면요. 예전에 암 같은 경우는 거의 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표적항암은 뭐 일기나 초기에 발견을 하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에 빠르게 암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워낙 비용이 더욱더 많이 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암에 관련해서 실제 비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평균적인 비용인데 먼저 유방암 같은 경우 여성암 2위이죠.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이가 굉장히 높은 암이고 젊은 여성 20, 30대에서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암 중 하나입니다. 근데 표적항암제가 3가지 유방암을 치료하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이 다 다릅니다. 1기에 걸리냐, 3기에 걸리냐, 4기에 걸리냐 또 쓰는 게 다르고 사람의 또 면역력이나 이런 걸 따져서 다 다른데 먼저 첫 번째 같은 경우 파세타주 같은 경우 한 사이클을 1개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평균적으로 6개월을 계속해서 맞아야 됩니다. 1개월마다. 그럼 6번 맞는 거죠. 비용이 2,400만 원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국가에서 다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다 비급여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유방암에 들어가는 우리 항암제 표적 치료제 보시면은 한 번당 500만 원이에요. 근데 사이클 보세요. 12.8. 그럼 1년을 주기적으로 계속 맞아야 돼요. 매달. 그러면 6,600만 원. 그 밑에 4,300만 원. 또 폐암 같은 경우 흡연하시는 분들 당연히 흡연 안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폐암 걸릴 확률이 더욱더 높은 건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근데 여성분들, 여성 흡연 안 하시는데도 비흡연자 폐암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바로 여성분들이 이제 음식을 많이 합니다. 음식할 때 우리 발암 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생선 구울 때나 이럴 때. 그래서 비흡연자, 폐암 환자 여성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자영업자분들 중에서도 고깃집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그 냄새 계속 맡고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폐암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근데 한 사이클당 한 번당 690만 원 거의 700만 원 드는데 평균적으로 10회를 10개월을 꾸준히 맞으셔야 돼요. 7,500만 원. 대장암 굉장히 중요한 암이죠. 남성암 2위, 여성암 3위인데 4,000만 원, 1,400만 원. 그리고 위암, 남성암의 1위의 암이었죠. 2,800만 원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진단비나 수술비 모두 다 준비가 되셨겠지만은 요즘에 이제 암 치료 방법은 수술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먼저 조기 증상, 전조 증상일 때 이렇게 항암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이후에 내 생활비나 이런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꼭 표적 항암 치료비 보상을 하는지 만약에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새롭게 준비하시면 보험료 정말 저렴하게 준비가 가능합니다. 네, 아마 나는 진단비를 좀 넉넉하게 설정해 놨기 때문에 걱정 없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방금 비용 보셨죠? 이거 한 번의 진단비로 절대 충당하지 못하는 금액들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표적 항암 치료제까지 이제는 대비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라는 것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일반적인 암보험을 가지고 있으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보험금을 어느 정도 수령을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훈 전문가께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그래서 암보험들 많이 가입하고 계신데 이제 증권들을 또 저희가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생명사, 뭐 손해보험사 이렇게 가입하신 암보험들이 되겠는데 아마 내가 암보험이 있지 안의 내용이 어떤 암에 대해서 어느 진단금을 받고 있는지는 지금 상세하게 기억하시는 분은 거의 많이 없어요. 많이 걸리는 것들 아까 우리 김희연 전문가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남성, 여성 그 발생 순위에서 많이 발병하는 그 암들이 많이 보장돼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건설사 고문님 같은 경우에도 남성 전립선암 발생 시 200만 원밖에 안 나왔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손해보험사 이렇게 일반암 3천만 원 가입을 했어요. 손해보험사로 만약에 일반암 3천만 원을 가입하게 되면 당연히 나오는 거죠. 여기 나오는 거죠. 여기 전립선 나와 있죠. 여성 관련된 생식기 나와 있죠. 방광 나와 있죠. 근데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는 이렇게밖에 안 주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20% 또는 40%. 많이 발생하니까 적게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유사암은 이제 아예 따로 빠져있죠. 손해보험사에서 유사암 진단비가 따로 있습니다. 유사암 진단비가. 그래서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성인들은 1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생명보험사는 10%만 주는 거죠. 또 많아야 20% 주는 거죠. 그래서 갑상선암이 발생해도 300만 원 또는 600만 원이에요. 3천만 원에. 근데 만약에 1,000만 원짜리 진단금이다. 그러면 100만 원 나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발병하고 나서 추후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는 이미 늦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암은 뭐 다 기타 다른 게 되겠죠. 뭐 간암, 뭐 위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고, 그리고 아까 고해감 관련돼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받는 비용들 암보험 특약이 있는데, 역시 손해보험사가 생명보험사보다는 더 많은 보장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상 금액들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력인 부분들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좀 더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이어서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저도 아버님이 암이었기 때문에 이게 남일 같지 않습니다. 이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큰 발병률이 높아지는구나를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요. 우선은 제가 부모가 암일 경우를 한번 경우에 따라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악성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거의 5배 해당됩니다. 부모님께서 혹시 고환암이었다라면 발병률이 4배가 넘고요. 갑상선암은 거의 3배, 난수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이 그렇게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어떤 가족력이 이렇게 반드시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보험 가입할 때는 문제되진 않아요. 네. 부모님이 암에 걸렸었다고 해서 우리 자녀가 암보험에 가입하는 데는 전혀 문제되지는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형제 자매가 암일 경우에도 더 큽니다. 형제 자매가 암일 경우에는 부모님보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내려받은 거잖아요. 유전자를 물려받은 상황에서 형제 자매가 만약에 암일 경우에는 나도 걸릴 경우가 이렇게 9배, 고환암, 악성 림프종 6배, 전립선암 4배, 난수암 4배, 갑상선암 뭐 거의 4배, 위암, 대장암, 유방암 뭐 2배, 3배. 그렇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혹시나 암으로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보내셨다라면 같이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자료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가족이 이렇게 가족력이 있다라고 하면, 질병과 관련된 병력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신경 쓰이고 또 준비를 더 많이 해두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보험을 통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무엇보다 더 가장 중요한 건 검진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김미아 전문가님, 네. 어때요? 지금 이제 현재 암 같은 경우는 거의 초기 발견이 거의 대다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40, 50대 되시면은 의무적으로 우리가 건강검진 시행하는 항목들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족력을 대비해서 암 종류별로 어떻게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위암 같은 경우 남성암의 1위였죠. 40대가 되시면은 위내시경을 2년에 한 번씩 의무화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여기에 관련해서 위암에 관련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헬리코박터균 관련된 검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이제 대장암입니다. 대장암은 남성암의 2위, 여성암의 3위의 암으로 발병률이 높은 암인데, 대장암은 50대가 되시면 의무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전에는 상대적으로 뭐 20, 30대, 40대 분들은 아직 젊으시기 때문에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대장 내시경을 꼭 시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시경 관련해서도 제가 하나 새로운 사실을 알려드리면은, 특히 위내시경 같은 경우, 비수면 내시경이 있고 수면 내시경이 있는데, 최근에 나온 내시경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알약 형태로 돼서 이걸 꿀꺽 삼키면은 내시경 검사가 돼요. 근데 좀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비용이 좀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신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꼭 내시경을 예전 방법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 알약 형태로 된 내시경 검사를 할 수 있고요. 또한 갑상선암 같은 경우 여성암 1위고 남성암 4위였죠. 그래서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를 통해서 또 확인하실 수 있고, 유방암 같은 경우 여성분들 40대가 되면 의무적으로 시행합니다. 그전에는 유방암 검사가 의무가 아닌데 상대적으로 여성분들은 산부인과를 좀 자주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출산 이후에 관련해서 유방암 검사를 꼭 자주 하셔야지, 매년 한 1년에 한 번은 꼭 검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검사, 또 유방 남소암 가족 환자가 있으면은 브라카 검사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이게 바로 유방과 난소암의 돌연변이 관련된 검사인데 이 검사 꼭 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이나 뭐 할머님, 우리 뭐 아버지 쪽에 뭐 할머니나 어머님 이런 분들 유방암 난소암 있으신 분들 해당되고요. 또 전립선암 같은 경우 가정력 있으시면은 40대 이상부터 PSA라는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25일이면은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이나 뭐 성당 다니시는 분들 이제 갈 수가 없잖아요. 집에서 가족들이랑 모여서 뭐 맛있는 것도 드시면서 우리 할아버지는 뭐 어떻게 사셨었어? 뭐 어떤 질병이 있으셨어? 이런 거 한번 물어보시면서 한번 내 보험도 다시 한번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